반갑습니다. 어려운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태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태교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산모분이나 산모교실을 가서 제가 여쭤보면 태교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뭐 엄마가 마음이 편한 거 또는 뭐 애기한테 편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산부인과적인 정의 또는 의학적인 정의로 태교라고 하면은 애기가 결국 이제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애기로 태어날 때까지 수많은 세포 분열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장기와 기관과 뇌세포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육하게 되는데, 그런 발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뭐 여러 가지 영양소라든지 안 그러면은 자극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산소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아기의 세포를 잘 분열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뭉뚱거려서 우리가 태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태교를 이야기를 하시면은 잘 먹고 잘 쉰다 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아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지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자극을 받아야지 활성화되고 또 세포 분열도 일어나고 또 어떤 기관이나 장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발달하고 장기들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극이 필요한데, 이 자극이 바로 아기한테 결정적인 어떤 태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뭐 일상생활 하시는 것들이 태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극이 뭐 그 어떤 자극들이 아기한테 좋은 것이냐 라는 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뭐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정도의 자극이 아니라면은 뭐 제가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자극은 어쨌든 아기한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극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안 좋지 않느냐 아기한테.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 스트레스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이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에프네프린이라든지 노에프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통의 그 코르티솔이라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선 동공이 확장되고 여러분 그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BDNF라는 그런 물질도 나오고,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인데, 이 옥시토신은 심장 근육의 강화나 심장 근육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DHA라고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머리 좋아진다고 뭐 이렇게 뭐 드시는 DHA, 그 DHA도 여러분들 몸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동시에 나옵니다. 즉 스트레스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태교를 위해서 뭐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 음악을 듣는다 라는 것은 과연 아기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뱃속에 있던 아기는 사실 우리가 그 태어나서 이후에 익힌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숫자라든지 안 그러면 기호라든지 이런 상징 체계와는 동떨어진 전혀 그 이전 단계의
선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체계도 우리와 같이 뭐 청각, 시각, 뭐 촉각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전의 원초적인 감각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나 어떠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애기한테 그 책이 언어로 다가간다든지 음악이 음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애기는 엄마가 그것을 읽고 듣고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자극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또는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을 탯줄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것들이 애기한테 간접적으로 자극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애기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적인 모차르트 음악이라든지 또는 최근 어떤 동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태교의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가장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책들, 또는 산모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음악, 산모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을 하거나 또는 뭐 좋은 그림책을 보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가 사실 애기한테 부차적으로 이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태교에 대한 실험들을 이제 산부인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태어난 아기가 IQ나 EQ나 학습 능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좋게 나타나는 행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을 한 산모한테서 태어난 아기들이 IQ와 EQ와 학습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보고는 굉장히 유명한 많은 저널에서 제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변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자극 호르몬, 코르티솔, 뭐 에프네프린 뭐 이런 것들 나오지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BDNF라든지, 그러니까 뇌세포를 보호하는 호르몬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뇌세포의 발육에 도움이 되는 DHEA라든지, 심장세포에 좋은 역할을 하는 옥시토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운동을 할 때 다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뱃속에 든 아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비된 호르몬을 탯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받아들인 호르몬 때문에 아기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태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태교가 무조건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진정한 태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두 번째, 적당한 정도의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오히려 그 뱃속에 든 아기의 뇌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장기의 성장과 발육에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실험적으로 증명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태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태교의 방법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컴퓨터 태교라든지, 뭐 동화 태교, 음악 태교, 그 다음에 태교 여행, 뭐 뜨개질,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태교의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강론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강론들보다 오히려 총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마음이 편안하고 또 즐겁고 또 굉장히 좋은 상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 취미 생활이든지 아니면 어떤 뭐 행동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좋은 호르몬,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여러분들 몸에서 만들어내고, 그게 탯줄을 통해서 애기한테 넘어가서 결국은 애기의 어떤 성장 발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들 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태교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아기의 어떤 성장 발육을 돕고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IQ나 EQ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분들은 여러 가지 강론의 태교에 목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고 즐겁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아기한테 가장 중요한 태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태어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아기들은 어떻게, 물론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옆에서 보살펴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9세 정도까지 아기들이 만들어진 신경세포들이 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뉴런과 뉴런을 시냅스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 연결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 아기의 어떤 뭐 IQ나 EQ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뇌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시냅스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극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자연의 자극입니다. 자연의 자극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흙, 물, 바람, 공기, 뭐 또 나무, 풀, 뭐 주변에 있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뭉게구름,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이 아기한테 전달이 되었을 때 사실 아기의 유런과 유런을 연결한 시냅스가 가장 활발하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얻는 자극이 사실 아기를 가장 똑똑하게 만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면은 모든 아기들이 똑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